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2013 marks a very special year for opera. Why? Well, Giuseppe Verdi and Robert Wagner had their very special operatic performances 200 years ago, and opera is still loved very much to this day. Here in Korea, we have a very special internationally acclaimed soprano singer who is going to be gracing us here at the interview stage. We're going to meet the fabulous Kathleen Kim. World-renowned prima donna Kathleen Kim became the first Korean to take part in the Young Artist program at the Lyric Opera of Chicago. And she has played principal roles in operas staged by the New York Metropolitan Opera. Before gaining recognition and becoming a regular performer at the Met, she underwent years of struggles and hardships. It was the toil, tears, and sweat that she shed for numerous years as an unknown opera singer that helped her become a recognized world-class soprano. This is the story of the tiny giant in the opera world, Kathleen Kim. It begins right now on The Interview. 오늘 우리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쓰는 그 프리마돈나의 그 소프라노는 정말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 이번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예, 제가 4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거는 이제 첫 데뷔라고 하셔도 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무대는 첫 무대이기 때문에 예. 준비하는데 꽤 좀 신경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적으로 이제 부담도 좀 많이 됐고, 네.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한국 관객분들에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레파토와 정하는 것도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또 워낙 다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 스케줄 하면서 또 이것도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물론 외국 뭐 세계 각국 다니면서 공연을 하셨지만 한국에서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아무래도 제가 태어난 나라고, 네. 예, 그리고 한국인의 피를 갖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한국에 오는 거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여태까지 참 한국에서 여러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뭐 스케줄상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예,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2010년도부터 이제 서울시향과 정명 선생님과 이제 네. 공연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와서 공연할 때마다 떨려요. 다른 외국에 사는 아직도 것보다 떨려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설레고, 네. 더 잘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더 보여드리고 싶고, 예, 한국이 낳은 이런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하고 더 보여드리고 싶고, 예. 지금 시점은 왜 선택을 하신 건지. 일단 제 스케줄과 또 이제 제 공연을 기획해 주시는 분들과 이제 스케줄이 잘 맞았고요.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제 이유고, 왜냐면은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즌 플래닝을 뭐 3, 4년 막 이렇게 미리미리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페라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케줄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더 미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네. 기회가 이렇게 딱 여러 가지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할 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오페라 중에서 네. 아리아들을 발췌해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제가 매트에서 2009년도에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데뷔를 했어요. 호프만의 이야기 올람피아. 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네. 아리아기도 해서 약간의 이제 연출도 조금 이제 가미를 해갖고 하려고 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역할 루치아 디 라모모 오페라 도니제티 오페라에서 루치아가 부르는 아리아 두 개.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예, 곡들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광란의 아리아도 제가 준비를 해갖고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오페라고 제가 그게 왜 꼭 부담이 되죠?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또 어떻게 하면 관중들에게 더 그 광란의 아리아의 그 묘미를 네.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되고 하는데 제가 일단 너무 사랑하는 곡들이기 네. 때문에 예, 물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콘서트긴 하지만 관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여러 반찬을 좀 그쵸. 많이 네. 드리고 싶어서 밥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예, 그 그렇게 요번 준비했습니다. 공연에는 정말 이렇게 예.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외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도 물론 있지만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곡을 좀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예,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현대곡도 좀 많이 집어넣고 그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주자 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한 결과 아무래도 제 첫 공연이니까 네. 이번에는 좀 더 알려진 곡들로 관중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곡 위주로 이제 고르느라고 조금 애를 썼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One of the world's top sopranos, Kathleen Kim. After performing at various venues globally and being a regular at the Met, she has come to make her official debut in Korea. Despite having years of experience of being on stage, she says she's still nervous about performing in her homeland, and that's why she's making thorough preparations. 두 번째도 저 좀 틀리게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리드는 딴딴딴딴딴 여기가 다 가수마다 다르니까 그쵸, 예. 이 지금 오는 거에서 네. 약간 내가 박자 캐치를 못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네, 아예 그냥 두 개로 밀어주는 게 좋겠죠. She pours her heart and soul into her singing to convey every emotion and perfects every note and passage for her Korean fans who have been waiting to hear her sing in person.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세계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오페라 네. 하우스고 사이즈로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오페라 하우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규모와 거기에 쓰는 아티스트들의 명성과 그 또 그곳에서 이제 프로듀스되는 그런 오페라들이 정말 굉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악가라면 네. 정말 누구나도 쓰고 싶은 꿈의 무대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물론 한국 그 오페라 가수들 중에 뭐 네. 조수미 씨, 네. 신영옥 씨, 뭐 홍혜경 씨 네.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거기서 공연을 하셨는데 네. 캐슬린 씨께서도 거기서 네. 공연을 했다라는 게 네.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2007년도서부터 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네. 그 활동하기 시작하셨죠. 네, 네, 네. 제가 활동한 건 2007년도부터고요. 네. 2007년도에 제가 데뷔는 레노제 디 피가로의 결혼에서 바바리나라는 역할로 네. 데뷔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콘테사 그 카운테스 그 영작 부인을 홍혜경 선생님께서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귀한 네. 데뷔 무대였죠. 네, 예. 사실 제가 그때 뉴욕에 이제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인데요. 네. 제가 그 오페라 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셨어요? 아마 그때 캐슬린 씨를 뵙지 않았나 싶어요. 그럴 수도. 그 너무나도 화려한 무대에서 참 네. 많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성악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정말 영광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 정말 그 2007년도에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거의 뭐 꿈을 꾸는 것 같았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실감나지 않아서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리는 건 굉장히 있었어요. 무대 가기 전에 정말 기도를 정말 수십 번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정말 그 무대에 섰던 그 수많은 제가 우러러봤던 그런 분들이 그 무대에 섰다는 것과 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홍현 선생님과 같은 무대를 또 서고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네. 메트로폴리탄에 입상은 어떻게 하게 되셨죠? 그게 참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커리어를 갖는 그 길이 다 틀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시카고 리얼 가프라에서 이제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했는데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정말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뭐 몇천 장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팟은 오프닝된 스팟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기존에 있는 싱어들이 있었고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스팟은 한 스팟밖에 없었어요. 그 스팟도 이미 내정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디션 할 땐 몰랐죠. 그래서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돼 있는 친구는 이제 됐고 네. 제가 됨으로써 원래 기존에 있던 가수가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밀쳐내고 제가 그 자리에 된 거예요. 와우. 그래갖고서는 그것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 기적이었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돼갖고 이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사실 같이 들어간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나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들이었어요. 네. 정말 네. 세계 큰 컴페티션에서 우승하고 네. 거의 스카우트다시피 온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디션을 해갖고 된 친구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 2년 동안은 별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로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무대에 쓴 대가들의 이제 데타 언더스터디라고 네, 하죠. 그쵸. 커버 그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 역들을 맡아서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임무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페셔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네. 무대 경험을 쌓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동료들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커버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 받고 그 동료들의 커버 막 이런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안 것 좋았죠. 같아요. 나도 할 수 이렇게 프리마도나 있는데 소프라노인데.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그 2년 동안 그 오디션 됐을 때는 정말 네. 난 이제 승승장구다. 이제 난 앞이 뻥 뚫렸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딱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기간 동안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 제가 2년 차 되던 해에 저희 이제 동료들끼리 오페라를 하나 올렸어요. 플레러마우스라고 박쥐.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맡은 역이 아델 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저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오페라를 하는데 마침 그 오페라를 보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캐스팅하시는 분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관객에. 스카우트가 또 오셨네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전 할 때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오디션 기회를 주셨어요. 와우. 그래갖고 그 메트 오디션은 아무나 오디션을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것도 수 있는 아니잖아요. 것도 그쵸? 아니고 오디션도 거기는 이제 체계가 있어요. 물론 좀 이렇게 좀 유럽에서 이제 이름을 좀 알려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뭐 무대에서 오디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캐스팅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같이 새내기는 이렇게 조그만 리허설 룸에서 오디션을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네. 이제 진짜 무대에서 정말 그 중요하신 분들 앞에서 오디션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순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무대 오디션을 주셨어요. 와우. 그 매트 오디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오디션을 했고 너무 잘 봐주셔서 저한테 이제 바바리나도 주시고 오스카역도 주시고 첫 해에 그렇게 했죠. 네. 예. 오디션 발탁 후에는 연습을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각오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일단 매트라는 무대는 아무나 설 수 있는 무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네. 저한테 이제
쓰실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를 확 잡지 않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음. 사실 제가 데뷔한 게 바바리나인데 그 바바리나 아리아가 이제 한 2분이 좀 안 되는 아리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리아를 정말 한 수백 번은 부른 것 같아요. 부르고 녹음해서 부르고 듣고 네.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정말로 예, 맨날 예. Kathleen Kim made a fabulous entrance into the world of opera in 2007. But her impressive performances at the Met that led her to global fame came only after she overcame numerous obstacles. Despite having failed to pass hundreds of auditions, she did not give up. And the only opportunities she got at first were covers and minor roles. But she was grateful to stand on the stage before an audience and gave her all, perfecting her performances. Kathleen Kim said as she recalled the difficult years, "My success stemmed from the 7 years of playing minor roles and covering the regular performers. 오페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시면서 그 정말 그 하고 싶었던 뭐 배역들은 못했을 때 정말 단역으로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때 정말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요? 네.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커리어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같이 쓰는 동료들 보면은 20대 초반부터 이제 막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고 네. 막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거의 끝날 때, 그다음에 30대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저의 커리어가 이제 조금씩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죠.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나와 자신과의 싸움인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하지만 또 가장 행복했던 시간도 아니었나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때는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저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패를 했지만 네.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또 될 거야. 뭐 이런 나름 이렇게 꿈이 있었고 항상 네. 그 기도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시간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없었고 만약에 제가 바로 이렇게 커리어를 가졌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 예.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실패가 많고 그랬지만 예 너무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예. 하지만 또 제가 원하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포기는 할 수는 없었고. 예. 그 첫 공연에는 참 많은 그 기억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있나요? 제가 매트 같은 경우는 첫 시즌에 이제 바브리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맡은 역할이 운발로 인 마스케라에서 오스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오스카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트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소프라노 분들이 많이 하셨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보면 이제 입는 의상이 있잖아요. 네. 의상 이제 근데 안에 보면은 그 여태까지 이제 하셨던 그 의상을 입으셨던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 거기에. 재밌네요. 네. 근데 거기 딱 제가 의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영 선생님 이름이랑 조수민 선생님 이름이랑 다 적혀 있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서 물론 그분들 외에도 제가 정말 그동안 선망했던 분들의 이름도 다 적혀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하고 네. 기분 좋았죠. 근데 제 이름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근데 아쉽게도 그 프로덕션은 이제 끝나고 제가 작년에 이번 2012년 말에 이제 다시 운발로이 마스케라 새 프로덕션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옷이 이제 다 바뀌고 새 걸로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죠. 그 많은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이 많은 역할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역할은 매트 무대에서 한 건 아니지만 루치아 역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 드라마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그 오페라 안에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 과정, 그 스토리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가장 뭐 싫어했었던 역할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는 부분에서 싫어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역을 할 때만큼은 그냥 빠져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근데 이제 프로덕션 면에서 네.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좀 체구도 작고 또 하는 역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막 시리어스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발랄하고 뭐 이런 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대 감독들이, 그러니까 연출 감독들이 이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했던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올람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리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그 계속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했어야 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노래를 했었어야 됐어요. 스케이트를 타고요? 네, 아.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근데 저 네.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어머. 가기 그 바르셀로나로 가기 한 일주일 전에 매니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이 역할에서 스케이트 타고 해야 된다고. 어머. 나보고 할 수 있냐고. 괜찮냐고. 떠나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가서 이제 거기 부딪혔죠. 가서 배우신 이제 거예요? 가서 스케이트 와. 맨날 연습하고 그 무대에서 스케이트 타면서 노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지진 조금 않으셨어요? 다행히 안 넘어졌어요.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딱 긴장해갖고 네. 이제 연출 감독님께서는 이제 더 빨리 좀 돌아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최대한 이제 와. 예.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예. 긴장이 될 테고 네네네. 또 연기하는 것도 예, 긴장이 될 텐데 예. 정말 평생 처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거는 또 무대에서 하는 거는 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노래할 때도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계속 막 고음도 내야 되고 굉장히 빠른 패시지를 막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막 타면서 또 옆에서 누가 이렇게 밀었다 끌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한 오페라에서 작년에 이제 영국의 글라인번 페스티벌에서 한 오페라인데 어린이와 마법사라고 네. 라벨의 그 오페라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새 역할을 했어요. 새 역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작곡자가 그렇게 이제 한 싱어가 몇 가지의 역할을 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불, fire, 그다음에 princess,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불에서 공주로 바뀌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3분 만에 그 커스튬 체인지를 해야 네, 되고 그 그러는 불은 건가요? 완전히 막 노란 갑을 막 쓰고서는 네. 의자에 앉아서 또 그것도 이제 무슨 그네사실 이렇게 완전 노랗게 네. 해갖고 막 한 다음에 들어와서 완전 백색의 공주, 하얀 공주로 다 바뀌어야 돼서 막 이제 정말 한 4-5분이 한 분은 이제 커스튬, 네. 가발 이런 거 이제 막 달라붙어갖고 3분 동안 다 바꿔야 되니까 사실 와. 3분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나가서 또 준비하고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뭐 한 2분 막 바꾸고 이거 하고 근데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진짜 정신이 아니잖아요. 없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 다 이제 정말 팀워크가 잘 돼야지 그렇죠. 제가 딱 노래하기 전에 네. 나가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저 막 헐레벌떡 나가서 늦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네. 많았어요. 와우. 그 수많은 그 공연들 중에서 한 장면만 정말 나의 되게 최고의 장면이었다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딱 한 장면만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음.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닉슨 차는 제가 너무나 특별히 생각하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장층 아리아는 정말 너무 귀중한
씬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루치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오페라 루치아에서 그 광란의 아리아 매드 씬은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씬입니다. 네. 예. 그 닉슨 인 차이나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실 그 작품은 정말 저한테 특별한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그 작품 자체가 지금 현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작곡가님께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신 미국의 작곡가님께서 쓰신 오페라인데,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모차르트 오페라를 모차르트 앞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격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나 소중한 오페라인데, 그것도 캐스팅도 이제 작곡자 분께서 이제 관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매트에서 이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초연은 딴 데서 되었지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는 처음으로 올려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큰 영광이고, 또 작곡가님께서 앞에서 직접 그 메트 오케스트라로 지휘하시면서 네. 저희도 다 지휘하시면서 그런 영광적인 그 순간에 그런 제가 함께 참여를 했다는 네. 게 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뜻깊은 일이고요. 장칭을 처음 뵀을 때 어땠었나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중국 히스토리 뭐 이런 건 전혀 몰랐는데 네. 이 역할을 딱 받으면서 이제 좀 이 장칭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읽었어요. 책을 읽고 중국 역사도 정말 뭐 그 많은 역사의 좀 일부분이지만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뭐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리아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써 있고, 그러니까 그 오페라에서도 제가 막 총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카리스마가 굉장히 세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쵸. 세시고,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보면 너무 무섭고 이렇게 막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그 또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분도 결국은 여자시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경질적인 그 역할을 맡았을 때 네. 그 이제 연기가 필요했었나요? 예. 아니면 원래 성격이 드러난 거였었나요? 아마 원래 성격 정말요? 이렇게 아니. 참해 보이시는데. 아니 오페라를 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굉장히 뭐 말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내성적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렇게 안 무대에서만큼은 무대에서만큼은 이제 그 역할에 이게 충실하려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무대에서 내뿜느냐고 제가 평소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좀 무대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 같다고 그렇게 네. 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근데 이 역할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네. 힘들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그 오페라의 뭐 영상들을 보고서는 저를 딱 보신 분들은 너가 정말 그 장칭역 한 캐슬린 킴 맞냐고. 네.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이런 역할을 할까, 막 그렇게 상상을 했었었대요. 근데 정말 딱 보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Nixon in China, an opera inspired by U.S. President Richard Nixon's visit to China in 1972 to meet Mao Zedong. Soprano Kathleen Kim was cast to play the role of Mao's wife, Chiang Ching, in the production staged 24 years after it was originally composed. She was praised for her portrayal of Chiang Ching and instantly gained fame as a coloratura soprano capable of doing agile and elaborate passages.
She transformed herself into Madame Mao in Nixon in China and became a global star overnight. 캐슬린 씨가 좋아하시는 루치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그 루치아가 어떤 역할이었고 또 네. 어떤 곡이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곡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루치아가 참 너무 불쌍한 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가 집안을 세워야 한다고 억지로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하고 결국 그 결혼한 첫날 밤에 그걸 못 참고 그 강제 결혼한 신랑을 죽여요. 칼로.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갖고 네. 나와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침내 내가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제 환상을 보면서 그 자기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아리아를 불러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 좀 비극을 그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비극을 좋아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비극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의 첫 번째 비극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코믹한 것도 전 좋아하고 잘 이렇게 잘한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비극적이고 네. 이렇게 슬프고 그런 거.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인데. 일상생활에서 예. 누굴 막 죽이고 그런 거 안 건, 하잖아요. 예, 또 못하죠. 미치고 뭐 이런 거. 네, 예, 네. 정말. 근데 그 단어들이나 그런 게 너무 절절해요. 그래서 할 땐 정말 제가 연습할 때는 정말 저도 막 같이 울고 공연할 때도 정말 거의 맨날 이렇게 막 울어갖고 막 그걸 참으면서 노래를 하려면 막 너무 힘들었고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네. 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한 번 입성하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거의 한 시즌도 놓치지 않고 계속 러브콜을 받은 거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야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로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거기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써주시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쎄 제가 그냥 중요하신 분께서 저에게 이제 한번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무대에서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게. 네. 근데 사실 동양 사람 그러면 연기 못한다라는 선입견이 사실 있어요. 굉장히 속상한 선입견이긴 한데 그런데 아마 그 점을 좀 잘 보아주셨는지 물론 네. 뭐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 오페라 가수가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말 왜냐면 정말 오페라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사실 요즘에 또 외모도 너무 많이 봐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동양 가수들은 참 이렇게 애로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벽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하나 넘어야 되는데 사실 외모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분이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정말 막 득음을 하시고 너무 잘하셔요. 오셔갖고 춘향전을 하시는데 파란 눈을 가지시고 춘향전을 하면은 정말 소리는 너무너무 듣기 좋아도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정말 노력을 2배, 3배, 4배를 해갖고 네. 정말 얘를 정말 쓰지 않으면 네. 외모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지. 네. 예. 네. 그게 있어야지 이제 오페라 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뭐 외모에 대한 뭐 컴플렉스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데는 뭐 컴플렉스를 굳이 가지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워낙 하는 일이 그런 걸 요구하다 보니까 네, 네.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왜 이걸 직업으로 택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외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능력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바꿀 수 없는 한계니까 이거는 제가 네. 노력을 네. 하는들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Opera singers aren't simply singers, they are also actors. And for Asian singers with completely different facial features and physiques from Westerners, it's a bit difficult to play convincing characters in Western operas. Kathleen Kim practiced day and night to break the stereotype of Asians and to get people to see past her appearance. She spent all her time and energy practicing and honing her singing and acting skills. And as a result, she is now referred to as the tiny giant in the big opera world. 캐틀린 씨는 연습을 하실 때 물론 이렇게 여러 언어로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연습하는 그 방법 자체는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건 비밀인데. 아니에요. 공개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새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 네. 악보를 사요. 악보를 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하이라이트로 네. 제가 나오는 부분을 쫙쫙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요. 그걸 하고 나면 한 반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역할을 반 이상은 한 것 같아서 네.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기분. 아, 내가 이만큼의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브레토를 공부를 하고 네. 제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이제 일하시는 피아니스트 분이나 네. 코치 분들한테 네. 가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워낙 영상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이제 가능하니까 네. 여러 싱어들 어떻게 했나 그런 아, 것도 보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 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예, 사실 제가 연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리허설 그 기간을 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관객이 없으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네. 정말 제 스스로가 정말 인조해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아무런 뭐랄까 부담이나 네. 뭐 스트레스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는 그냥 뭐 쉰다라는 거는 공연이 따로 없고 네. 뭐 어떤 기획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사실 여태까지 그런 시간을 가져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집에 사실 좀 너무 오래 있어도 좀 불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집에 있는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 제가 좀 불안해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 어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워낙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좀 이렇게 즐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래 집에 있으면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연습하고 네. 그리고 뭐 체력 관리도 좀 하고 예 그러죠. 예. 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 근데 정말 운동을 따로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악가들은 몸이 아끼기 때문에 정말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그게 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가 자기 관리하는 게 정말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페라 하고 있는 중간에는 정말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네.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말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네. 뭐 밖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든지 그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네. 거의 그러니까 집 오페라 하우스 집 오페라 하우스 저 거의 그런 생활로만 네. 하고 성악하시는 분은 네. 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목 보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보호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해요 저는. 예, 평상시에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의 목을 노래하는데 다 써요. 네. 그리고서 이제 말할 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가 다 이제 노래하는데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말할 거는 이제 없어갖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저절로 말도 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누가 옆에 있어도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뻥긋뻥긋해요. 그럼 저희 남편은 다 알아들어요. 수화를 뭐 네, 하는 아직 식으로? 수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적죠. 네. 이제 뭐 적고 네. 한 번은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제 루치아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롤이 워낙 큰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 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 마지막 공연을 제가 아픈 상태에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대타도 막 대기시키면서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공연에서 무사히 마치고 아팠지만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새벽같이 집에 가서 짐을 갈아 싸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슬로, 노르웨이 오슬로를 갔어야 됐어요. 네. 근데 오슬로가 이제 디렉트 플라이트이 없으니까 스위스에서 갈아타고 하여튼 굉장히 그 스케줄이 길었는데 네. 제가 아픈 상태에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성대가 굉장히 이제 피곤해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오슬로에 가서도 한 2, 3일 있다 공연 콘서트가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 근데 이제 공항 같은 데나 비행기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뭐 밥도 이렇고 뭐 어디 간다 뭐. 네. 그때 다 그냥 써서 보여줬어요. 다 써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조금 이제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대에서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구나라고 알 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 정도로 네. 이제 관리가 네. 필요하죠. 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캐슬린 씨는 아주 많은 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를 많이 못 알아보세요. 아. 제가 이렇게 분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틀린가 봐요. 네. 딱 이렇게 이렇게 극장 끝나면 공연 끝나면 이제 극장 밖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근데 나가면 저는 잘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매트 같은 경우는 동양 분들이 가수분들 말고 이제 스태프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뭐 네. 피아니스트도 계시고 그럼 네. 그분들이 나가면 전 줄 알고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애가 나가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저한테 소중하신 분 그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고 저 혼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나요? 예, 있죠. 그래서 제가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HD로 라이브로 이제 상영을 하잖아요. 네. 극장에서.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09년에 한 호프만의 얘기 같은 경우는 정말 그는 굉장히 프로덕션도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메일을 막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분이 제 가장의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암 환자였는데 수술을 얼마 전에 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너가 나오는 씬을 보고서는 정말 나의 고통이 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통을 다 잊었다고 그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너무 고맙다고. 네. 저가 더 고맙죠. 그래서 너무 그런 이메일 받으면 제가 이제 내가 이래서 노래를 하는구나 네. 라고 예, 그게 가장 느끼죠. 큰 칭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예, 와. 예. 그 마음의 치유를 할 수도 그쵸. 있다라는 예. 게.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는 거고 또 음.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이 또 치유가 되고. 네. 예.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소극장에서 그 공연을 하시는 걸 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 큰 무대에서 하는 것도 물론 멋지겠지만 그 소극장에서 하는 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 오페라는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 표정 이런 거에 다 보여짐으로써 더 그 오페라의 진가를 느끼고 네. 정말 그걸 이렇게 느끼는데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소극장에서 하면은 이제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근데 앞자리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 맨날 저 꼭대기에서 보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표정 보기가 참 힘들고 네. 그냥 노래만 듣고 그냥 큰 동선들만 보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도 저 끝까지 느껴지지만 또 네.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임무기도 하지만 소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라는 예, 게. 예. 아, 네. 그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은 소극장 아니면은 뭐 매트에서 공연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힘든 질문이신데 왜냐면 저는 그런 건 가리지 않고 그냥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있다면
아무데라도 제가 정말 그 역할이 저한테 맞는 역할이고 네. 정말 저희는 와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연락이 온다면 네. 뭐 큰 극장이든 작은 극장이든 상관 안 하고 음. 기꺼이 제가 네. 스케줄이 맞고 하면 정말 가서 그냥 하고 싶어요. 왜냐면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네. 예, 무대에 쓰는 게 좋은 거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멋지게 그 커리어를 펼치는 캐슬린 씨를 봤을 때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래를 할 수 있는 한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 몸이 아끼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소리도 바뀌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요때 할 수 있을 때 네. 정말 마음껏 하고 싶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공연에만 네.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캐슬린 김에게는 오페라가 무엇인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에게는 오페라가 뭐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페라가 없다면 저의 삶은 좀 이렇게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였나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연이 있기 전에 남편하고 그때 남편이 같이 와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공연이 있기 전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도 제가 좀 짜증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딱 공연장으로 걸어갔는데 딱 공연장으로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입가에 이렇게 웃음이 싹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딱 느낀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짜증내다가 딱 공연장 보고서는 내가 딱 웃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없으면 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페라나 노래가 저에게 없다면 저는 글쎄요 어떻게 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은 앞으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불러주고 세계적으로 정말 네. 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앞으로 있을 그 공연 너무나 멋지게 하기를 너무 기원을 하고요. 앞으로의 그 커리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십 년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제가 공연에 가서 꼭 좀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